그리고 실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녔어요. 일단은 저는 정말 칼질도 못했고 요리의 요자도 몰랐어요.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초부터 알려주는 그런 요리 학원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한식조리 기능사 이론, 실기 다 배우고 거의 얼마나 걸렸지? 거의 2달 반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본기를 쌓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도 이게 요리의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무랑 기본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제대로 된 걸 한번 배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학원 선택이 정말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한식조리 기능사 실기를 준비하면서 첫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만난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셔서 기초와 기본을 다지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해서 2군데 더 다녀봤어요. 왜냐면 일식이랑 양식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학원마다 또 같은 학원이라도 강사님에 따라서 방법, 스타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헷갈렸고 제가 다녔던 서울 2군데 같은 경우는 한 군데는 그래도 조금 세심히 봐주는 편이었지만 스타일이 저랑 달랐고요. 다른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시험만 하고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식이라도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자르면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익혀져 있는데 완전 생초보 처음 오신 분들은 멍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런데 그냥 결과물만 보고 대충 이거는 덜 익히세요, 더 익히세요, 색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이런 학원에서 처음 배우게 된다면 저는 아마 기본기 다지지도 못했고 계속 머릿속에 알쏭달쏭한 채로 남아있고 실기 합격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운 좋게 합격을 했다고 해도 그건 제 실력이 아닌 거고 애매하죠. 그리고 이거는 살짝 제 자랑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식 수업이랑 양식 수업에서 둘 다 상을 받았어요. 한식 수업에서는 제일 잘했다 표창장 받았고요. 양식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는 모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상을 받은 한식, 양식 둘 다 원패스를 했고요. 이렇게 관심 깊게 저를 봐주시고 챙겨주는 곳으로 가야 좋은 결과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취득 후에 뭐 할 거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의 조리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공무직 있잖아요.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에서 조리사를 하면 이제 공무원으로서 조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곳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곳은 일단은 나이가 제한이 크게 없어요. 경력을 쌓아서 가면 갈수록 더 좋고요. 40, 50 되어서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그쪽으로 성공하면 좋고요. 안 되면 뭐 조리사 쪽으로 다시 봐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 요식업에서 조금 더 경력을 쌓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가게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별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중요 포인트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과제의 요구사항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구사항대로 그리고 올바른 레시피로 숙련된 모습으로 시험 과제를 수행하는 건 필수 조건입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중요 포인트들을 잘 살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스페니쉬 오믈렛입니다. 오믈렛은 덜 익으면 실격되므로 주의하세요. 약불에서 조금씩 천천히 돌리면서 잘 익혀 통통한 타원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색이 나면 안 돼요. 소가 흘러나오면 안 되므로 전부 다 넣지 말고 넣는 양을 조절해주세요. 저는 반만 넣었어요. 치즈 오믈렛도 스페니쉬 오믈렛과 같습니다. 쉬림프 카나페는 달걀과 새우가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달걀은 완숙으로 만들어야 하고 노른자는 정가운데로 오도록 해야 해요. 달걀을 썰 때 노른자 단면이 깨끗해야 하고요. 새우는 칼집을 내서 여러 모양으로 장식이 가능한데 고난이도 칼집을 넣는다고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 모양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머리와 꼬리 부분을 깔끔하게 칼로 잘라 다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월도프 샐러드는 주재료가 사과이기 때문에 변색이 되지 않도록 껍질을 깎은 후에는 레몬물에 담궈둬야 하고 제출 직전에 버무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호두의 껍질은 전부 제거를 해야 돼요.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려서 완전히 제거하시고요. 소스는 묽어지면 안 되므로 사과의 수분을 꼭 제거하고 마요네즈와 레몬즙을 많이 넣지 말아야 합니다. 포테이토 샐러드도 마찬가지로 소스 농도가 중요해요. 다진 양파가 감자에 붙어 있을 농도여야 합니다. 파슬리는 소스와 고명 두 군데에 사용되므로 주의해주세요. BLT 샌드위치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식빵을 굽는 이유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약불에서 서서히 구워서 바삭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 구운 식빵은 눅눅해지지 않도록 채를 이용하거나 세워서 식혀주세요. 마요네즈는 아주 얇게 발라주며 조립 순서는 빵, 상추, 베이컨, 빵, 상추, 토마토, 그리고 빵 순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칼이 잘 들어야 볼륨이 살고 단면이 깨끗이 잘립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재료에 고기가 들어가죠? 고기가 덜 익으면 실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패티는 참 까다로운데요. 재료들은 곱게 다져 반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이 빼곡해야 하며 패티 두께도 일정해야 합니다. 구운 패티는 핏물이 나도 안 되지만 너무 익혀서 타거나 색이 나도 안 돼요. 양파는 기름 없이 한쪽 면만 구워주시고요. 조립 순서는 빵, 양상추, 패티, 그리고 양파랑 토마토는 순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빵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햄버거 샌드위치도 단면을 잘라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칼이 잘 드는 것이 중요해요. 브라운 스톡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 국물이 맑아야 하고, 두 번째, 갈색빛이 나야 하고, 세 번째, 육수이므로 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갈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소류를 어떻게 굽는지가 관건이에요. 양파는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굽고 나머지 채소류는 볶는 게 아니라 한 면씩 구워줘야 합니다. 이탈리안 미트 소스에서는 농도가 중요해요. 어디에서도 농도가 참 중요하죠? 소스와 드레싱의 농도를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소스는 무언가를 찍어 먹을 때 소스가 붙어 있을 정도이면서 그릇에 담았을 때는 담은 모양이 입체적으로 남지 않을 정도의 농도여야 합니다. 드레싱보다 되직해야 해요. 홀랜다이즈 소스는 분리가 일어나면 끝이에요.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른자는 물기가 없는 깨끗한 보울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노른자가 익어버리고 온도가 낮으면 분리가 일어나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허브 에센스와 버터는 기름이기 때문에 계속 저으면서 조금씩 넣어줘야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농도는 소스 농도 아시죠? 브라운 그래비 소스는 색이 중요합니다. 채소 불릴 때 확실하게 갈색을 내주시고 루를 진한 갈색이 나올 때까지 볶아줘야 합니다. 루는 정말 생각보다 그냥 갈색이 아니라 진한 갈색이 나올 때까지 볶아줘야 돼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깨끗한 갈색 빛의 브라운 그래비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채에 걸을 때 건더기를 으깨면 안 돼요. 그냥 액체가 다 내려가도록 두시고 다 내려가면 건더기는 미련 없이 버리기. 타르타르 소스는 소스니까 농도 중요하죠. 그리고 노른자가 포인트예요. 노른자는 가장 마지막에 반만 넣어서 살짝 섞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소스가 누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파슬리 가루 올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은 타르타르 소스랑 비슷하죠? 그런데 드레싱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도가 중요해요. 소스보다는 묽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죠. 그리고 핑크색을 만들어야 하므로 지급된 케첩을 전부 넣는 게 아니라 마요네즈에 케첩을 조금씩 섞으면서 예쁜 핑크색을 만들어주세요. 노른자는 마지막에 넣고 살짝 섞기. 치킨 알라킹은 주재료들이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크기를 균일하게 써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닭고기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안해서 썰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채소는 하나씩만 볶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료들을 미리 볶아둬서 익은 상태이므로 오래 안 끓이셔도 돼요. 피망은 불 끄고 넣기. 치킨 커틀렛은 고기니까 덜 익으면 실격이겠죠? 포인트는 닭을 얼마나 잘 손질하냐. 그리고 튀길 때 온도는 160에서 170도가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젓가락을 담궜을 때 기포가 젓가락 주변으로 몽글몽글 생기는 정도예요. 부글부글 생기면 되게 높다는 뜻이에요. 180도 이상이 되면 빵가루가 타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완성색은 갈색이 되기 직전에 노란색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비프 스튜는 감자와 당근이 잘 안 익으므로 완전히 익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프 스튜의 색을 결정하는 건 브라운 루의 색이에요. 진한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고 토마토 페이스트는 조금씩 넣어가며 색을 만들어주세요. 붉은 빛이 돌면 안 돼요. 여유가 된다면 재료 손질 때 감자와 당근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면 덜 깨지고 플러스 점수도 받을 수 있어요. 살리스버리 스테이크는 고기니까 이 또한 덜 익으면 실격입니다. 스테이크 과제는 가니쉬도 세 종류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요. 감자튀김 색이 고르게 나야 하고 시금치에는 다진 양파가 붙어 있어야 하며 당근은 윤기가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는 밝은 갈색으로 완성시켜야 해요. 서로인 스테이크도 마찬가지로 다 익혀야 하고 가니쉬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육즙이 빠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센 불에서 겉면을 익혀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덜 익으면 안 되므로 마지막에 물 아주 조금 붓고 뚜껑 닫아서 속까지 완전히 익혀주세요. 바베큐 폭찹은 재료들을 살짝 굵게 다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고기 위에 소스를 뿌렸을 때 다진 재료들이 보일 정도의 굵기면 돼요. 고기는 포 뜰 때 끊어지면 안 되므로 주의해 주시고 연육을 많이 해서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 주시고 또 마지막에 가장자리는 깔끔하게 잘라내어 정리해 주세요. 고기의 뼈가 잘 안 익기 때문에 소스를 끓일 때 그냥 처음부터 고기를 같이 넣어서 뼈에서 핏물이 안 나오도록 완전히 익혀줍니다. 소스는 적당히 윤기나게 발려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발라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비프 콘소메는 제가 어려워했던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젠 도사가 되었습니다. 양파를 구울 때 색을 충분히 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색이 국물 색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머랭과 재료를 섞을 때 머랭의 거품이 꺼지면 안 되므로 한 번만 휘리릭 섞는 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끓일 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들수록 탁해집니다. 그리고 25분 이상 오래 끓여주기. 미네스트로니 스프는 재료가 잘 보이는 스프이므로 요구사항대로 재료의 크기를 일정하게 잘랐는지, 국물과 고용물의 비율을 3대1로 잘 맞췄는지, 또 전체 스프의 양은 200ml 이상이 되는지가 중요해요. 200ml 이상 제출하시오와 같은 요구사항은 꼭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실격된다고 해요. 그리고 색과 농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겠죠? PC 차우더 스프는 화이트 루를 이용하여 만드는 스프이므로 루의 양과 우유를 넣을 때 응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응어리가 잘 안 풀어진다면 거품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 방법입니다. 크림색 스프이므로 야채들도 색이 나지 않게 한 종류씩 볶아야 하고 흰 후추를 넣을 땐 멀리서 넣어주셔야 해요. 안 그럼 뭉쳐요. 프렌치 프라이드 슈림프는 제가 자신 있는 메뉴 중 하나였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일단 새우 손질 시 가장 중요한 건 물총 제거와 칼집을 제대로 넣어서 일자로 펴주기입니다. 물총을 제거하지 않으면 튀길 때 기름이 펑펑 튀니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칼집 넣는 방법은 등이 아닌 배 부분에 사선으로 칼집을 넣은 후에 등을 편다는 느낌으로 마디마다 우두둑 소리가 나게 꺾어줘야 합니다. 반죽을 만들 때는 거품이 살아서 부피가 커져 있을수록 완성품이 예쁘게 나와요. 튀길 때는 노랗게 튀겨주셔야 합니다. 색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갈색으로 변하니 색이 날 것 같으면 바로 건져내주세요. 튀김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식힐 때도 플레이팅 할 때도 세워서 해주시고 가니쉬인 레몬은 오른쪽에 플레이팅 해줍니다. 프렌치 어니언 수프처럼 양파를 구운 색으로 수프를 내는 건 양파를 아주 잘 볶아줘야 해요. 양파를 채 썰 때 속껍질을 꼭 제거하셔야 하고 볶을 때 중요한 건 물을 넣는 타이밍인데요. 양파의 수분이 사라지면 물을 부어주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색을 내야 양파가 타지 않고 맛있어 보이는 갈색으로 된답니다. 양파를 볶을 때는 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색이 더 예쁘게 나지만 꼭 써야 한다면 아주 극소량만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맑은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뚜껑을 닫지 말고 중간중간 거품 제거해주는 건 필수입니다. 포테이토 크림 수프. 크림 수프 하면 색과 농도가 생명이죠. 재료를 볶을 때 색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프의 농도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감자. 감자는 으깨함으로 최대한 얇게 썰고 그래야지 삶는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리고 푹 삶아주셔야 합니다. 채 걸을 땐 감자를 싹싹 다 긁어서 전부 다 사용하셔야 농도 조절하기가 수월해요. 다음은 이름이 어마무시하게 길죠? 샐러드 부케를 곁들인 참치 타르타르와 채소 비네그레트입니다. 이름처럼 요구하는 것도 정말 길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생략했습니다. 조리 시간도 꽤 걸리는 편이라 집중 잘 하셔야 해요. 포인트는 채소는 싱싱하게 제출을 해야 하므로 부케를 만들기 전까지 물에 담궈두고 다질 재료들은 최대한 곱게 다져야 잘 뭉쳐져요. 참치 타르타르를 만들 땐 각이 살아있도록 퀼넬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하며 마지막에 뿌리는 비네그레트에 사용되는 채소의 색 균형도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채소의 양을 일정하게 해줘야겠죠? 이거는 제발 안 나오길 빌게요. 해산물 샐러드.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해산물과 샐러드. 샐러드니까 채소를 싱싱하게 유지하도록 찬물에 담궈두고 플레이팅 직전에 물기 제거를 확실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해산물의 손질 방법과 균형 있는 플레이팅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리 과정에서는 쿠르브용에 데친 후 절대 네버 재료들을 찬물에 씻거나 하면 안 돼요.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서 찬물에 소스 씻어내고 먹는 꿀이에요. 마지막에 소스 뿌릴 땐 해산물을 피하고 양파찹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개 남았어요. 화이팅! 스파게티는 카르보나라와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가 있는데 이 둘은 국물의 양과 플레이팅이 중요합니다. 카르보나라는 퍽퍽하지 않아야 하는데 국물은 거의 없는 농도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플레이팅을 할 땐 면을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입체적으로 해줍니다. 고명으로 사용되는 후추와 파슬리 가루는 가운데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뿌려줘요. 이에 반해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는 어느 정도 국물이 있어야 해요. 면을 전체적으로 펼쳐주고 그 위에 해산물을 보기 좋게 올려주는 플레이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명으로 다진 파슬리와 슬라이스한 바지를 전체적으로 뿌려줘서 완성시켜줍니다. 이제 마지막 시저 샐러드입니다. 일단 요구사항대로 제출량은 꼭 지켜줘야 하겠고요. 모자라면 실격입니다. 시저 샐러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건 크루톤과 베이컨이죠. 그만큼 재료의 크기와 굽기 정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크루통은 중불에서 센 불로 노르스름하게, 베이컨은 약불에서 오랫동안 바싹 구워주고 키친타올에 올려두어 기름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농도는 드레싱 농도로 해주시고 농도 조절은 식용유를 섞는 단계에서 식용유를 반틈 섞고 그리고 화이트 와인 식초로 농도를 조절해준 후 다시 식용유를 섞어주면 됩니다. 드레싱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요네즈를 100g 먼저 덜어내고 남은 걸로 시저 드레싱을 만들고 그리고 시저 드레싱을 제출용으로 100g을 따로 담고 마지막에 남은 걸로 샐러드를 버무리게 되는데 이때 드레싱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30가지 메뉴의 중요 포인트들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평가 시 보는 중요 포인트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평가에서는 복장과 위생부터 조리 과정, 완성 작품, 그리고 마무리까지 모든 게 평가되기 때문에 레시피는 무조건 완벽하게 외우시고 조리 과정도 실수 없게 준비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